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기업, 바로 K옥션입니다. 마이너스 52억 원. 이게 2025년 K옥션의 예상 영업 손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돈을 태우고 있는 회사를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다른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K옥션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는 그냥 예쁜 그림 파는 갤러리가 아니에요. 뭐랄까, 초고가 아파트만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 혹은 최고급 명품만 취급하는 위탁 판매점. 맞아요. K옥션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곳입니다. K옥션이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가장 안정적인 경매 수수료. 둘째, 직접 작품을 사서 되파는 아주 리스크가 큰 대신 성공하면 대박인 판매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VVIP 고객들을 위한 은밀한 중개 사업. 이 세 개의 엔진이 K옥션을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엔진 중에 K옥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2024년 매출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고위험 고수익인 판매 사업에 매출의 절반 이상, 무려 52%를 쏟아붓습니다.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땐 정말 최고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베팅이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보세요. 위험천만했던 판매 비중을 21%까지 확 줄여버리고 대신 가장 안전한 경매 수수료 비중을 69%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건 뭐 거의 회사를 뒤집는 수준의 전략 수정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변화, 이게 그냥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불확실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니,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왔을까요? 2025년 상반기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미술 경매 시장 낙찰 총액이 전년 대비 16%나 쪼그라들었어요. 그야말로 미술 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얼어붙은 이 혹한기 속에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큰 증권, STO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십억 원짜리 거대한 참다랑어가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잖아요? 이걸 최고급 회 한 점씩으로 잘게 쪼개서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미술품 시장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금융혁명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장에서 K옥션은 과연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K옥션의 아주 뼈아픈 약점이 드러납니다. 데이터 관리 능력은 압도적인데 정작 돈이 되는 온라인 판매에서는 경쟁사인 서울옥션에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성장률 보이시죠? 서울옥션은 32% 성장했는데 K옥션은 무려 43%가 역성장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K옥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K옥션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K오피스라는 자체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11만 점이 넘는 미술품이라는 책들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다가올 STO 시대에 디지털 자산의 진짜 가치를 보증해줄 핵심 기술, 즉 기술적 심장부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금융과 결합시킨다. 이것이 바로 K옥션이 꿈꾸는 미래, 미술 기반 핀테크 기업으로의 대변신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K옥션을 두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투자자들한테 채찍이랑 당근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025년 11월. 와, 마르크 샤갈 작품이 94억 원에 팔렸대요. 시장은 환호하죠.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2026년 2월 52억 원 영업 손실. 어닝 쇼크가 터집니다. 이게 바로 채찍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자회사가 국내 최초로 미술품 STO 흥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미래를 향한 강력한 신호탄, 바로 당근인 거죠. 지금 과거의 처참한 실적과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이미 그 끔찍한 실적을 다 알고 있었고 주가에 미리 반영해뒀다는 겁니다.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STO가 열어줄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경매 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K옥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기업이 잘하려고 해도 더 큰 파도를 이길 수는 없죠. 바로 거시경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술품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연준 기준금리 여전히 높습니다. 3.5에서 3.75%.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꽤 쏠쏠한 이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미술품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말라붙는 겁니다. 상황을 딱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고금리가 전통적인 미술 시장이 목을 조르는 강력한 역풍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역풍 때문에 STO라는 새로운 배가 더 절실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정부가 STO를 합법적으로 밀어준다면 이건 이 새로운 배에 돛을 가득 채워줄 강력한 순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지금 K옥션의 가격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자일까요? 아니면 다시 없을 박앤세일 기회일까요? 이게 최근 3년간의 성적표인데 솔직히 말해서 처참합니다. 2023년에 적자가 나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2024년에 무리하게 매출을 60%나 늘려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었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오히려 적자폭만 더 키워버렸습니다. 결국 2025년에는 다시 급격하게 몸을 움츠리면서 매출이 37%나 쭈그라들었죠. 실패한 성장 전략의 상처가 숫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흔히 쓰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잣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잣대로 이 회사를 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과거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도 더 났고요. 역사적인 최저점 근처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가격은 회사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더 떨어질 공간이 제한적인 일종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 주식,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업, 지금은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그냥 이대로 쓰러져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거인일까요? 최종 결론은 두 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조심해야 합니다. 52억 원 적자라는 현실은 정말 무거운 족쇄니까요. 하지만 시야를 3년 이상으로 길게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는 과거의 실패를 반영하며 바닥권에 있고 회사는 이제 단순한 경매 회사가 아니라 미술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을 시작했으니까요. 이 거대한 전환, 바로 이게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